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요거는 제가 이지집합 건물 제가 하고 있는 카페 있잖아요. 거기다 올린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부가시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판도라님, 부가를 할 건데요. 저희가 전용 면적으로 할까요? 주택 공급 면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계약 면적으로 할까요? 분양 면적으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관리 규약에 있으니까 관리 규약대로 하세요 라고 항상 답변을 드려요. 근데 저도 헷갈렸던 게 전용 면적은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들어가는 들어가서 우리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죠. 여기 우리 대문 열고 들어온 요 공간, 요게 이제 전용 면적이겠죠. 그러면 주택 공급 면적과 계약 면적 뭐냐, 얘네들이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요즘 집합 건물 그 법 개론을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돌아서 뭐 잊어버리지만 일단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명확히 나와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어쨌든 자, 아까 전에 저 사람들이 저한테 선생님 여기 저희 부가할 때 뭘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전용 면적이에요? 주택 공급 면적이에요? 계약 면적이에요? 뭘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한다고요? 관리 규약에 있는 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관리 규약에. 제가 이게 뭔지를 몰라도 그 하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 규약에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규약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관리 규약대로 하라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서울시 표준 관리 규약을 예로 들은 거예요. 표준시래요.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에 딱 보시면 별표 5에 보시면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선정 방법이라고 있죠. 요 내용대로 하는 거예요. 일반 관리비에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일반 관리비 이렇게 배분하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배분하겠어요? 다른 친구들도 배분을 이런 식으로 거의 해줄 수 있겠죠. 그냥 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거의. 왜냐하면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득기는 보통 같은 식으로 당연히 구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월 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구분하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 크게 의미는 없는 게 전용이든 뭐 주택 공급 면적이든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 전용 부분 퍼센테이지로 요 나머지 주택 공급 면적도 따라서 배분하잖아요. 근데 조금 틀릴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배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 면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것들도 여기다 기재를 명확히 해서 배분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주택의 공급 면적은 뭘까요? 그걸 알아야지 뭐 주택의 공급 면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101동 101호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1동 101호에 살고 있어요. 근데 101동 건물 안에 문 열고 들어가는 내 집이 있죠? 주거 전용 면적이 있어요. 즉, 전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거 공용 면적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101동 안에서 함께 쓰는 공용 부분의 면적 중에 면적이라는 거죠. 주거 전용 면적은 내 집, 주거 공용 면적은 이 한 동, 101동이면 101동 안에 이 전용 면적을 제외한 공용 면적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내 동, 뭐 복도도 있겠고, 여러분 뭐 들어가는 뭐 출입구도 있겠고 여러 가지 출입문 안에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하고 이거 말고 이 동 밖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 동 밖에 있는 것들 근데 같이 쓰는 아이들 그거를 그 밖에 공용 면적이라고 한다 이거죠. 주거 전용 면적은 내 집 문 열고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여기서 조금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게 주거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주거 전용, 전용으로 쓰는 거, 주거 공용, 내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공용 면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개를 제외한 그 밖에 공용 면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할 건데요. 이 주거 공용 면적에는 주거 공용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는 뭐 우리 동 말고 지하 주차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동 안에 있는 거 말고 지하 주차장은 여기에도 해당되고 저기에도 해당되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그 밖에 공용 면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용 면적은 말 그대로 우리 집 내가 문 열고 들어가서 내가 옷 벗고 깨벗고 속옷만 입고 다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거를 전용 면적이라고 하고, 주택 공급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만약에 101동이면 101동 내에 있는 공용 부분 있잖아요. 주거에 관련된 101동, 우리 동 안에 내 집과 나머지 공용 부분 면적, 이런 것들을 주택 공급 면적이라고 부른다. 즉 주거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합한 것을 주택 공급 면적이라고 한다. 계약 면적이라는 것은 정용 면적과 주거 전용과 주거 공용 외에 그 밖에 공용 면적에 아까 합이 있었잖아요. 뭐 지하 주차장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요 부분까지 모두 합한 것을 계약 면적 혹은 분양 면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주거 면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택 공급 면적도 커질 테고 계약 면적도 커질 테죠. 왜냐면 퍼센테이지를 어차피 나눠서 관리비를 낼 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전용 면적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주택 공급 면적, 이거는 전용 면적에다가 주거 전용 면적에다가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하는 거니까, 주거 전용에 주거 공용을 더한 거니까. 그리고 계약 면적, 분양 면적 같은 거는 여기다가 기타 공용까지 공용 면적까지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용 면적보다 주택 공급 면적이 크고 주택 공급 면적보다 계약 면적이 크다.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을 퍼센테이지로 한다 그러면 크게 차이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주택의 공급 면적이나 계약 면적 역시 나의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아마 계산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저도 맨날 돌아서면 까먹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아, 요거는 저기 김영두 선생님, 제가 이름을 여기다 하는 거라 김영두 선생님 저서에 그 설명하는 거에서 잠깐 제가 퍼온 겁니다. 김영두 선생님 교육에서 제가 퍼온 거예요. 집합건물 관리사 그거 관련된 수업 중에 제가 김영주 선생님 그거 중에 퍼온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왜냐면 이거 출처를 밝혀야 돼서 제가 썼어요. 여기다는 안 썼는데. 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 면적 분양하는 거는 어디서 해야 된다? 우리가 부가할 때는 뭘 보고 해야 된다? 관리규약에 있다. 여러분들 관리규약을 보고 하시고 그대로 처리하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있으면 여기에 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101동의 주거 전용 면적과 101동의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한 거, 그것이 바로 주택 공급 면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양받거나 계약한 면적은 주거 전용 플러스 주거 공용 플러스 그 밖에 공용 면적의 합이다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저도 이 개념이 너무 헷갈렸다가 요번에 공부하면서 이 개념을 이제 명확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똑똑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똑똑해져요. 물론 이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흠입니다만,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다정한 댓글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